발전소 취수 시설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일어난 적이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도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이 65%가량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는 20명을 넘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공무원들의 성비위가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징계와 형사처벌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지만 짧은 비행시간은 한계로 보입니다. 수소를 활용한 드론으로 비행시간을 늘려 응급의료 활동에 이용하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동해시에서 발전소 취수구에 30대 남성이 빨려 들어가 안타깝게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도 인근 다른 발전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발전소 취수구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전소 취수구 사망 사고가 난 곳은 수심 10m 내외에 가까운 해안입니다. 취수구는 2개 관로가 뻗어나가 각각 2개씩 탑 모양으로 해저에서부터 5m가 올라와 있습니다. 취수구의 상단부는 팔각형으로 이루어져 측면이 2m가량 뚫려 있고 중심 지름은 3.4m로 걸음망이 없습니다. 발전소 측은 부표에 접근 금지 표시를 했고 사고 지점이 항만구역 아니라 일반인이 접근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전소 설비 구조를 고려해 해양수산청과 협의를 거쳐 취수구를 설치했고 물고기가 헤엄쳐 다닐 정도로 유속은 빠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 주변에 가면 쑥 빨려들어가고 그런 유속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위험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 정부표도 달아가지고 접근 금지라고 해놨고 그 경고판을 갖다가 취수박스 주변을 쫙 다 돌려놨어요. 하지만 유족 측은 수색 작업 중에 취수구 위치를 몰라 구조대원들이 위험에 처했을 정도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취수관 안쪽이 시커멓게 보이니까 그게 취수관인지 모르고 이 친구도 그쪽에 가까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몸이 빨려 들어갈 뻔했다가 다른 동료가 있어서 같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해상에 항만구역 경계 표시가 없어 일반인이 접근 금지 해역인지 알기 어렵고 해양 레저객이 조류에 휩쓸려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시설을 표시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 해역에서 1km 근방에 있는 발전소에서도 지난 2018년에 취수구 사망사고가 났고 제주도에서는 2019년에 물놀이객이 발전소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발전소들의 취수구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어제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도민은 122만 3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80%의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강원도민은 98만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64.6%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강원도 내에는 2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시군별로는 춘천 5명, 원주 8명, 강릉 4명, 태백 1명, 홍천 1명, 철원 2명, 양양 1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6,856명으로 늘었습니다. 동해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개인 등 34건을 적발했습니다. 동해시는 영업시간이나 모임 인원 위반 등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와 개인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34건을 행정처분했습니다. 처분 내용은 14일 운영 정지와 고발, 과태료 150만 원 부과 등입니다. 구도심이나 상업지구가 밀집한 구역일수록 5대 범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경찰청 전국 범죄위험도 예측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 읍면동의 경우 범죄 위험도 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고위험 등급이 가장 많은 곳은 강릉시 포남동으로 85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강릉시 교동의 고위험 등급은 74곳, 태백시 황지동은 64곳, 양양읍은 6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도내 여고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남성들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포함돼 충격을 줬는데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 직원들의 성범죄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는가 하면 강제 추행도 적지 않았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소속 30대 공무원이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건 지난달.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여고생이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만남을 가진 뒤 7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로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강원도 의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개인 일탈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저에게 있고요. 이거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사과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 일탈이라고 하기엔 강원도교육청 직원들의 성범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매년 이렇게 범죄가 증가하고 이 범죄가 자범을 넘어서 이런 정말 그 입에 담지 못할 그 다양한 범죄가 강원도 교육청 직원한테서 이루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실제로 2019년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과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으로 5명이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7명으로 늘었는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과 심지어 아동 음란물 소지자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2달이나 남았지만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등으로 벌써 7명이 수사나 재판 등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방교육만으로 충분한지 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성착취에 노출되고 있지만 단속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 플랫폼이나 SNS를 감시할 수 있는 단속 인력도 많이 투입이 돼야. 전문가들은 소속기관의 징계와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게 가장 강력한 재발 방지책이라고 조언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교육공무원들의 성범죄가 바로 우리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의료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는 드론은 30분 남짓의 짧은 비행 시간이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소를 활용하면 비행 시간을 4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트에 타고 있던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급히 구조 함정이 출발합니다. 함정이 물살을 가르며 신고 위치로 가는 사이 드론도 날아오릅니다. 드론에 찍히는 화면을 보며 구조 위치를 파악합니다. 수소 드론을 활용한 모의 구조 훈련입니다. 수소 드론이 이런 현장에 배치가 되면 해상에서의 수색 임무가 많이 향상이 되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기 충전식 일반 드론은 비행 시간이 30분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수소 드론은 2시간가량 약 10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장시간 비행이 장점이다 보니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혹은 응급물자 배송과 같은 공공안전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될 예정이고, 수소를 직접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소통을 갈아 끼우는 방식이라 충전 시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 시간 비행이 가능하다 보니 실시간 의료 처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격 진료 체계가 완성이 되려면은 그 환자들의 검체라든가 아니면 약품 이송이 계속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굉장히 먼 곳까지도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경은 의료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도 수소 드론을 활용해 안보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삼척시가 액화수소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삼척시는 현대로템과 액화수소 산업 업무 협약을 체결해 도비 등 50억 원을 들여 액화수소 용기 제조 공장을 만들고 현대로템에 50억 원 투자로 제조 라인을 구축해 2024년 이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소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2024년까지 수소부품 전문 농공단지를 만들어 수소부품 제조와 연구 등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접경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체전을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합니다. 인천에서 열린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은 국방개혁 2.0 이후 위기에 직면한 접경지역을 위해 전국체전을 접경지역에 분산 개최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해 철원군의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을 유치하자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모두 386건의 10차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번 조사 개시에는 1968년 11월 고성에서 어로 작업 중에 납북돼 북한에 억류된 최모 씨가 귀환 이후 반공법 등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최 씨 측은 정부 소속 기관으로부터 수사 당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고와 미래 영농선도고교에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원서를 접수합니다. 모집 인원은 삼청 마이스터고 64명, 원주 의료고 108명, 한국 소방마이스터고 80명, 미래 영농선도 학교인 홍천 농업고 80명입니다. 발전산업 분야 삼청 마이스터고는 3년 연속 80% 이상 취업률을 달성했으며 원주 의료고는 바이오 의학 분야 관련 업체와 대기업, 공기업 등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태백 씨가 관내 학교를 졸업했거나 거주 중인 지역 인재에게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태백 씨는 자연과학과 문화예술 등의 각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하거나 우수한 학업 성적을 보인 학생 등에게 3년에 걸쳐 500만 원을 지급할 지원금 접수 대상자를 7명 안팎으로 선발합니다. 접수 방법은 공적 설명서 등의 신청서를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태백시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 22회를 맞는 강릉 신사임당 미술대전의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미술대전에는 총 400여 점이 접수돼 245점이 입상작으로 선정됐으며 일부 대상작은 김순아 작가의 서양화 유산, 2부 대상작은 원혜연 작가의 한글서의 푸른 5월로 결정됐습니다. 강릉 아트센터 전시실에서는 17일까지 신사임당 미술대전 수상작이 전시됩니다. 스쿠버 다이빙 명소인 강릉 해중공원의 수중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강릉시는 침선 어초에 모여든 전갱이 떼와 해파리 등 지난 7월부터 해중공원의 해양생물을 촬영한 여름편을 공식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강릉시는 수중 촬영팀을 꾸려 해중공원의 4개의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가을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22학년도 초등 임용시험 일반 원서 접수 결과 95명 모집에 270명이 접수해 2.9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1학년도 3.9대 1 이후 최고 경쟁률로 지난해 2.53대 1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유치원 교사는 20명 모집에 483명이 접수해 24.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4대 1, 특수학교 초등교사는 6.29대 1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해역 수중 방파제에 대한 위치 정보 안내서가 배포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수중 방파제의 경우 동해안 해역에 설치돼 있지만 수상으로 노출되지 않아 선박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위치 정보 안내서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